무엇입니까? 처벌함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성자가 된 청소부.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1989년 그 해의 베스트셀러 목록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해 베스트셀러 1위가 특히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김우중 씨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인 1999년 김우중 회장의 신분은 급전직하 경제사범으로 바뀝니다.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라고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그의 위세는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특히 1999년 6월 30일 삼성자동차의 벼락 같은 법정관리 결정은 그에게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전개되는 그의 행로를 밟아보겠습니다. 여기도 오늘로 마지막이겠구만. 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장님? 아닐세. 삼성과의 빅딜 성사로 자금난을 풀어보려던 김우중 회장의 마지막 승부수까지 수포로 돌아간 7월 1일. 김 회장은 청와대로 향하는 길이었다. 회장님. 괜찮아.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어제도 현기증 때문에 넘어질 뻔하지 않으셨습니까? 기계가 오래돼서 그런 걸 뭐. 저 그래도 힘드시면 차 돌릴까요? 아니야. 지금 이 마당에 청와대 앞에서 차를 돌린다면 말이 되나. 죽더라도 들어가서 죽어야지. 김대중 대통령이 1년여 만에 김우중 전경련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의 면담을 갖게 된 자리. 재계에서 김우중 전경련 회장, 김상하 대한상의 회장, 김창성 경총 회장, 박상희 중소기업 회장, 강만수 무협협회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21세기는 이 지식 중심 사회로 세계 경쟁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이 경쟁에서 지면은 다 끝장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사정이 다 어렵게 됩니다. 노총이 법을 지켜서 이 구속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문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 정부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어요. 노사 어느 쪽에도 일방적으로 편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야당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동자 편을 들지 않아요. 노동자들도 이 파업을 줄여야 하고 사측도 대화를 통해 가지고 노사 갈등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측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나서달라 하는 얘기인데 이 정부가 대화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측도 이 노조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세요. 이 노조를 탄압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 회장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예,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도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안 계신 줄로 알았습니다. 대우그룹 회장인 김우중 전경련 회장이 1일 김대중 대통령과 경제 5단체장의 청와대 면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변에 소신파인 김 회장의 침묵은 아주 이례적이어서 민감한 시선을 받았다. 더욱이 간담회가 1시간 30분이나 계속돼 평소 말없는 사람도 한마디 않기는 힘들었을 법하다. 전날 삼성그룹이 발표한 삼성자동차 처리 방안을 상기하면 김 회장 침묵의 배경을 읽을 수 있다. 삼성자동차 해법이 대우와의 빅딜을 무효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우가 소외됐다는 불만이 있었던 듯하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침묵을 통해 대우전자 처리, 교보생명 상장 등에서 대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도 한다. 정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응? 아니, 김 기자. 뜬금없이 무슨 축하 인사요? 구조조정 본부장이 내정되셨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요, 뭐. 청와대에서 경제 5단체장 회의가 있던 당일 오후 대우 빌딩. 기자가 따라붙은 사람은 그 무렵 대우의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고 있던 정주호 회장 부속실 사장. 발도 없는 그놈의 소문 참 빠르기도 합니다. 아직은 코멘트할 수 없어요. 설사 내가 대우의 실세로 올라섰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춤추게 생겼습니까? 뭐 그럼 그건 그렇다고 치고 오늘 사장단 인사 있다는 거 알고 왔습니다. 몇 시간 후면 뭐 어차피 보도자를 뿌리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미리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글쎄, 사장단 인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난 모릅니다. 나중에 봅시다. 대우는 1일 사장단 전원의 일괄 사퇴에 따라 전체 사장단 50명 중 33명을 퇴임시키고 17명을 재선임 또는 재배치하는 장사 이래 최대 규모의 사장단 감축 인사를 단행했다. 또 김우중 대우 회장은 자동차 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대우자동차 공장이 있는 부평에서 상주키로 했다. 김 사장, 내가 이 부평 공장에 얼마 만이지? 예, 회장님. 한 4, 5년 만인 것 같습니다. 92년 말인가 GM하고 결별하고 나서 이 인근 아파트에서 2년을 보내셨죠. 그동안 산전수전을 겪어선지 10년도 더 된 일같이 느껴지는구만. 바로 그때 회장님께서는 독자 경영의 틀을 갖추는 동시에 세계 경영 구성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무서운 게 없을 때였지. 김우중 회장의 대우자동차 부평 공장행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미 백의종군을 선언한 마당에 대우차에 대한 애정을 밑바닥부터 보여주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업가 김우중의 경영 방식이었고 위기를 이겨나가는 그만의 비결이기도 했다. 자동차로 컴백한 김우중. 그러나 주변의 여건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다. (98년) 말부터 6개월 동안 금융기관이 대우에서 6조 원이나 빼갔어요. 어느 기업이 견딜 재간이 있겠어요? 7월 16일 서울 힐튼 호텔에 상주한 금감위 대책반과 대우 측의 담판이 시작되고 있었다. 김우중 회장이 자신의 집무실인 21층 펜트하우스에서 이현재 금감위원장과 독대 중이다. 내 소유 주식과 계열사 주식 18조 원어치를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원상 회복 가능합니다. 초단기 CP를 만기 연장해 주십시오. 담보물 가치가 그렇게 안 됩니다. 가치가 그렇게 안 되다니요. 그게 내 전 재산입니다. 우리도 따져봤습니다. 10조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걸 담보로 채권단이 4조 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초단기 CP는 만기를 6개월 연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룹은 자동차와 관련 회사만 남기고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자동차 전문 그룹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관이 있어요. 자동차 소그룹은 내게 맡겨주시오. 자동차의 경영만 정상화되면 미련 없이 물러나겠습니다. 명예롭게만 물러날 수 있다면. 회장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납득할 만한 확실한 자구 계획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노력하겠소.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만 구조조정 도중이라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는 계열사는
바로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담보는 채권단의 처분에 맡긴다는 동의서를 써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서군의 심의관 밖에 있으면 들여보내요. 예, 알겠습니다. 김 회장은 개인 재산으로 주식 1조 2,553억 원, 부동산 452억 원을 내놓기로 하고 이와는 별도로 그룹의 주식 및 부동산 등 10조 1,345억 원 상당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이 위원장과 합의했다. 한때 말 그대로 대우 가족의 일원이었던 이현재 금융감독위원장. 지금 두 사람의 관계는 참으로 묘한 상황입니다. 한쪽은 강력한 구조조정에 칼을 쥐었고 한쪽은 그 칼날을 피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현재 금감위원장과 대우의 그런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 위원장이 대우를 더 독하게 다룬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거야 흘러다니는 소리고요. 어쨌든 우리 경제계 거대한 기관차 가운데 하나였던 대우. 두 사람의 담판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차는 해체의 터널을 향해서 질주를 계속합니다. 최 선배님, 대우그룹이 이제 막차를 탔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막차? 아니, 김우중 회장이 거의 전 재산을 출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자금난이 턱 밑에까지 치고 올라온 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기사를 그렇게 쓰면 되잖아. 에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실제로 그렇게 기사를 써버렸다가 괜히 뇌관을 건드렸다고 원망을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김 기자. 네. 그거 당신 생각이야? 아니면 다른 기자들 생각이야? 다른 기자들 의견들이 그렇고요.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 좋은 기회구만. 좋은 기회요? 각 언론사 기자들이 기사 쓰기를 꺼려한다면서. 예. 그럼 과감하게 김 기자가 써. 특종까지는 아니더라도 폭발력은 있을걸? 그럴까요? 금감위원장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전하겠습니다. 제헌절이자 토요일인 7월 17일 새벽부터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금감위가 비상에 걸렸다. 강봉균 재경부 장관, 이현재 금감위원장, 이기호 경제수석 등 경제팀 핵심 3인방의 고수회의가 이어졌다. 주변에서 말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요? 현재 대우 위기를 초래한 사람은 누가 봐도 김 회장인데 경영권을 언제까지 용인해 주는 거냐고 말이죠. 김 회장 책임론이야 진작부터 흘러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룹 총수의 경영권을 어떻게라도 유지하고 싶은 측면이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룹만 살릴 수 있다면 김 회장 개인의 경영권 포기 카드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고요. 일전에도 제가 김 회장을 만났지만은 이 정도라면 사실상 김 회장이 항복을 한 거나 다름없다고 봐야 합니다. 큰 고비는 넘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연 이걸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는 것이죠. 완전한 해결책은 결국 하나뿐인데. 정본부장, 이제 우리 뭘 기다리면 되는 거지? 주변 빌딩들도 소등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깊은 밤. 전신이 피로감에 빠져있는 김우중 회장이 펜트하우스에서 정주호 구조조정 본부장과 마주했다. 며칠 전 이현재 위원장과의 독대 후에 공은 저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사저와 경영권까지 모두 내놨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회생에 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럼 당분간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가? 그건... 그러나 시간은 이미 대우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조 원씩의 빚이 돌아왔고 대우의 몰락은 초일기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